이번 영상은 김건희 특검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정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1. 관련 인물의 연결 구조 2.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됐는지 3.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씨가 왜 다시 등장했는지 4.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끝까지 문다 진돗개 뉴스 진PD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관련 인물 관계망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는 6갈래의 인물이 엮여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계좌관리인 이종호를 통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3부 내일 체크하고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며 이미 도이치모터스 공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반복적으로 권력형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인연을 맺어준 인물로 알려졌고 수년간 향응 제공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정치적 인맥이 삼부토건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이일준 회장입니다. 그가 지배하는 DYD는 2022년 허위 MOU 보도자료를 배포한 주체로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이를 주가 조작의 밑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업 홍보 차원이 아닌 명확한 시세 조정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 이계연 전 삼부토건 대표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삼부토건은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민감하게 반응해온 기업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 측 인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2023년 5월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폴란드 재건 포럼에 참석하며 주가를 올리는 촉매제가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의 동행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즉 정권 핵심 인물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인물들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이 인맥 구조 자체가 곧 특검 수사의 좌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부 사건 개요 및 주요 시점. 사건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의지를 드러낸 뒤 삼부토건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테마주로 급부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2022년 6월 DYD라는 화장품 회사가 삼부토건이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날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거짓이었고 협회 측은 MOU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후 3부는 기부금 3천만 원을 전달한 뒤 사후 체결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려 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이른바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5월 14일 이종호가 3부 내일 체크하고 메시지를 보낸 날 3부 주가는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고 같은 달 22일 원희룡 장관이 포럼에 참석한 직후 3부는 무려 사건의 MOU를 맺었다고 홍보하며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이 MOU들은 사전 협의가 없는 즉흥 문서였고 상대 기업들 역시 건설사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가속화 같은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며 시장의 기대감은 과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과 2달 사이 주가는 5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량도 100만 건에서 2억 5천만 건으로 40배 급증했습니다. 정점에 이르자 금융당국이 움직입니다. 2025년 4월 총 660억 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전 현직 회장들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종호와 김건희 씨는 고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특검 수사의 결정적 출발점이 됩니다. 3부 주가 조작 의혹 내용.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실체 없는 MOU를 과장해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표현조차 빠진 MOU들이었고 심지어 상대 기업은 건설사조차 아니었습니다. 둘째, MOU는 사전 협의가 아니라 포럼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된 형식적 문서였습니다. 즉흥적이고 기획된 연출에 가까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삼부토건은 복구사업 가속화, 1200조 잭팟 가능성 같은 과장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며 투자자의 기대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넷째, 실제로 이 기업은 해외사업 담당 직원이 단 1명뿐이었고 이듬해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우크라이나 관련 항목이 없었습니다. 사업의 실체는 없었고 오직 주가만 존재했습니다. 5번째, 내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MOU 체결 지시는 결국 주가 상승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이 진술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내부 인식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66억 원 중 약 300억 원은 조성옥 전 회장이 매각 차익으로 챙겼고 이일준 회장 측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양 시도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 김건희 씨와 이종호가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었는지가 수사의 본질적 의문입니다. 4부 수사 포인트. 현재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받고 김건희 씨와 이종호 두 사람의 통신 기록과 금융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3부 체크 메시지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이종호는 골프장 3부 라운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5월 14일 메시지 이후 불과 며칠 사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접견, G7 회담, 원희룡 장관의 포럼 참석, 3부 주가 폭등 등 정황상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둘째, 김건희 씨의 개임 여부입니다. 이종호가 관리한 계좌가 실질적으로 누구 몫이었는지, 그 계좌에서 어떤 거래들이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최상병 사건 사이의 연계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종호가 등장하고 두 사건 모두 관력의 꼭대기와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5부 향후 전망 및 쟁점. 앞으로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포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계좌 전반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핵심 시점, 핵심 계좌를 얼마나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 김건희 씨 직접 조사 가능성입니다. 통상 강제 수사와 직접 조사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특검법의 대상이 명확한 만큼 통신 기록이나 계좌에서 명확한 연결고리가 확인될 경우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이종호가 공통 인물로 등장하고 두 사건 모두 폴리 씨와 대통령 배우자를 활용한 시세 조종 패턴이 관측됩니다. 만약 이 유사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의 기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6억 원, 단순한 작전 세력의 낭만이 아닙니다. 정책, 권력,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 얽혀있는 정황. 이제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문다진 PD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질문, 분석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